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SK이노베이션은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간 시점은 6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하고 들어갔는데 이 교환사채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전환사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에 돈의 이해관계를 찾아내면은요, 최태원 회장이 적극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올려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도 그쪽으로 활발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11월 1일 이후로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오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에서 셀메이커 중에 SK이노베이션만 그냥 쭉 치고 올라갔다. 예를 들면은 6월 달에 이 주가가 한번 애프터마켓까지 해가지고 한 29% 상승한 적이 있어요. 이때 한화증권에서 리포트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정제마진 증가로 이 배터리 사업은 계속 적자인데 다른 석유화학 사업 쪽에서 돈을 많이 벌 거다,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올라왔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도 유한타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25년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배경 3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유, 흑자전환, 배터리는 마이너스, LNG 발전소 성수기. 그래서 여름에 좀 전기 많이 썼던 거, 이걸로 인해서 전기 가격은 좀 하락했지만 전력 판매 가격은 좀 낮아졌지만 여름철 성수기로 실적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이게 오늘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을 때가 좀 좋죠. 상향이 좋은데,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23년도 있죠. 이 23년도쯤에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까지도 올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지금 15만 원으로 낮추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유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울퉁불퉁해요. 유가가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좀 세게 그리고 강하게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내려면은요, 이 SK온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그리고 배터리 사업이 흑자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나 LG 엔솔도 업황 자체가 좋아져서 다 같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SKN 무브에 있어요. SKN 무브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SKN 무브는 이 정제를 통해서 나오는 기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엔진오일 아시죠? 엔진오일 이 엔진오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 그런데 이 엔진오일로 무슨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엔진오일 이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기름을 또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윤활기유라고 해가지고 액침 냉각 아시죠? 이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그 기름을 말해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대오일뱅크하고 GS 정도.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었고, SKN 무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돈을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채널에 SK이노베이션을 3개월 전에 올렸었어요. 한 7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SK이노베이션 교환사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전환사채 말씀드렸던 부분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왜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서,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들을 투자자들이 사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당시에 나왔던 공시인데요. 이 공시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설명드렸었지만, 이거는 좀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사채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러기에 대해서 처음 접할 때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공시를 계속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분석하면서 이 관계를 찾았을 때는 여기에 이 투자자 있죠.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이 회사 측 간의 거래와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도 있지 않냐? 당연히 맞죠. 이렇게 이 투신이나 아니면 연기금이나 그리고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이 금융 투자 같은 곳들, 이런 쪽은 이제 거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사채로 장외에서 들어오는 돈들 같은 경우는요, 회사하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할까라고 했더니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까라고 했더니 이 이자가 좀 아까워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형태, 이렇게 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한다, 아니면 교환사채, 주식으로 교환한다,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그런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데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BW는 제외하고 전환하고 교환하고 보면은 어감은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뭘로 전환하겠대요? 뭘로 교환하겠대요? 그게 다 바로 SK 이노베이션의 주식입니다. 전환하는 거와 교환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하는 걸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신주 발행하면 뭐죠? 유상증자랑 똑같은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한 1000만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500만 주 정도가 더 늘어난대요. 그럼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회사의 이익도 나눠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주식의 가치 희석이 있지만 교환사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환사채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자 지급도 적게 하고, 그리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식도 발행 안 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처분해 버리고 이 투자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교환사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교환사채를 사간 곳은 회사에 뭘 줘야 되죠? 현금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시장에서 주식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식을 매수하면은 이거 회사로 돈 들어가나요? 회사로 돈 안 들어갑니다. 주식을 매도한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이건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매자닌 시장, 그래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투자자에게 실제로 돈을, 현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현금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네 앞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게.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하면 돼. 그 주식으로 교환했을 때 너희가 주가 차익 보고 나가면 돼. 이렇게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는 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하고 그냥 투자자와 그 다음에 피투자자 입장에서의 관계보다도 더 직접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자닌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가 전환사채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로 전환사채 발행한 거 정말 손에 꼽아요. 잘 발행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 발행으로 이렇게 투자금을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 둘 사이에 투자자와 그 다음에 회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주요 정보들이 오고 간다. 그리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교환사채 가져가면은 너네들은 앞으로 회사의 주가 방향성보다 너네들 실적이나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님 앞으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쪽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더 적극적인 이 영업 활동과 그 다음에 실적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사채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요, 맥락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교환사채를 6월 25일 날 공시를 내요. 6월 25일 날 공시를 내고 저희는 6월 26일 날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매수 의견 드린다, 그래서 진입하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때 제가 이 공시에서 무엇을 좀 봤냐면 이 투자자들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공시 올라오게 되면은 누가 들어오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관계를 좀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환사채도 그냥 발행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환사채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과거에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이력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 투자한 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보고 매매에 참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어요. 공시 나오자마자 제가 알림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교환 대상은 SK이노베이션 주식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에코솔루션 홀딩스로 대형 사모펀드 회사인 IMM 인베스트먼트, 운용 규모가 9조 원이 넘어가는 곳이에요. 스카이레이크와 IMM 뭐 양대 산맥이죠. 이 사모펀드 회사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회사인 IMM에서 특수목적 법인을 세웠는데 그 회사 이름이 에코솔루션 홀딩스고, 이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주식을 사오기 위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SKM 무브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려고 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팔았던 지분을 다시 사들이려고 SK이노베이션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이거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이 내용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SKM 무브 이 반기 보고서거든요. 최근에 나온. 그래서 정기 보고서인데 SKM 무브는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비상장 자회사. 그런데 이 비상장 자회사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온도 있죠. 그리고 SKM 무브하고 SK온 같은 경우는요, 물적 분할을 해놨었어요. 물적 분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는 거, 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분할해가지고 이제 상장시켰던 거, 이거랑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전환사채 공시에서 제가 이게 굉장히 해소되는 그런 공시가 되었다. 그래서 분할해서 상장하는 이슈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SKM 무브도 마찬가지였어요. SKM 무브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윤활기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액침 냉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이게 액침 냉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을 잡으려면은요, 인쇄 회로기판 안에서, 그리고 바람 불어서 쐬는 거하고는 이거 열 손실을 잡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열 손실을 잡는 거 자체가 전력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비용을 줄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액침 냉각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게 더 비교 우위가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ESS 있죠. ESS에도 냉각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SKM 부부가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루션 제공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게다가 SKM 부부는 돈을 잘 벌어요. 흑자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현금 창출을 잘해내는, 그리고 매출 규모도 높고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알짜 회사인데, 이 회사만 따로 분할해 가지고 상장시키려고 돈을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그래서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SKM 무브의 30%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100%였었는데 이 30%를 준 거죠. 이거 뭔가 비슷한 회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원래는 비상장 회사였잖아요. 에코프로 자회사였습니다. 분할해서 상장시켰는데 그 이전에 블루런 벤처스라고 하는 이 투자 회사에 상장 전부터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IPO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있죠? 이거를 다시 사오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N 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SKN 무브에는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SKN 무브한테 너네 30% 이거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 SK이노베이션으로 들어와라. 우리 SK이노베이션이 주가 상승하면 너 그냥 그 주가 차익을 네가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왜? SKM 무브하고 SK온하고 합병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SK온 살리고 SKM 무브 상장시키려고 했던 거 철회하고 SK이노베이션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M 무브가 SK이노베이션에 과거에 투자했던 금액이 3천억이었는데 이 3천억을 이 SKM 무브한테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환사채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SKM 무브가 돈을 넣으면은 이 들어온 돈으로 다시 SKM 무브 지분을 30% 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결국에는 SKM 무브의 투자금이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강조드리고 지금도 강조드리지만은 SKM 무브의 사업이 완전히 SK온과 합병돼 가지고 그 완료가 되는 그 날짜가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합병 기일이에요. 그래서 공시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의 교환사채 이 공시에 딱 보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이에요. 그런데 그 탑업인 증권이 어디 회사냐? SKM 무브라는 주식회사이고 SKM 무브 주식회사에 아까 말씀드렸죠? 30%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SK 무브 이 지분을 다시 사오는 거다. 교환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에코솔루션 홀딩스고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SK이노베이션의 교환사채를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것은 교환사채이지만은 내줘야 되는 거는 SKM 무브 주식회사 지분 전체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분을 주고 나면은 SK온과 SKM 무브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 자회사로 SK이노베이션이 다 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최태원 회장과 그 다음에 회사 측 입장에서는 배터리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합병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메인 목적이지만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을 해야죠.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그리고 회장 이렇게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캡처한 이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 달 28일부터 해가지고 에이펙 이 행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주제별로 해서 첫 번째로 한국 AI 생태계 모델의 의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포럼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SK그룹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AI 관련돼서는 HBM 반도체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에이전틱 AI 관련된 부분. 그런데 여기 SK의 무브가 왜 껴 있을까요? SK의 무브가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도체부터 에너지 서비스까지 AI 역량을 한 자리에 모은 AI 데이터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행보부터 해서 샘 올트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SK 무브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재료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 사업,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 그리고 플러스 AI 냉각 솔루션 사업까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전에 2차 전지 재료 붙는 것처럼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에코 솔루션한테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주가 차익이죠. 주가 차익. 교환사채 단가가 얼마냐면요 11만 673원이에요. 이거 이상으로 해서 IPO 했을 때보다 너네들 우리 주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된다. 그러니 SK 이노베이션 주가로 바꿔줄 테니까 너네들 지분 내놔라. 그리고 합병해가지고 모든 재료는 SK 이노베이션에 몰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이만큼이니까 이거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얼마나 더 올려줘야 될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그리고 모멘텀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 주가 수준도 한참 못 미친다라고 봐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그냥 단순히 2차 전지로만 딱 생각해서 셀메이커로만 생각해서, 뭐 요새 또 ESS 지금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 개선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 광물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거 입찰 방식이어가지고요. NCM이나 NCA 배터리 만들어서 팔 때는 광물 가격 상승하면은 그 상승한 부분들 최종 완성차 업체한테 전가되는 구조인데, 이 ESS 같은 경우는 입찰 방식이라 가지고요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 재료를 바탕으로 이 돈의 이해관계, 투자자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의 관계, 그리고 그 투자자는 IMM이라고 하는 IMM 인베스트라고 하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회사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로 검색하셔야 돼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콘텐츠 채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네이버에서 검증된 곳들만 승인을 시켜줘가지고 글을 올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소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서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로 구독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좀 걸어놨거든요. 영상 설명란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요. 그러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앞으로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